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김교준입니다. 본격적으로 2교시 시작할 텐데요. 2교시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세한남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사람, 인입니다. 참을 인 아니고요. 이제 사람에 관련된 공제니까 인적 공제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인적 공제는 결국 두 가지로 또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입니다. 네, 일단 기본 공제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 수에 곱하기 150만 원. 이 금액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알아야겠군요. 자, 나이 요건은 이 부양가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본인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요. 나? 예, 그렇죠. 그쵸, 나도 가족이죠. 네.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제일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 요건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바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요 소득 금액이 이제 충족되면 배우자면 바로 기본 공제가 적용이 된다. 혼인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의 배우자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배우자 기본 공제는 이 법률혼 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025년 1월 1일에는 구청이 쉬니까 1월 2일에 법률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판정하는 기준 시점은 결국 연도 말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배우자는 잘 알아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직계 존속이죠. 네, 직계 존속은 어쨌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요건 어떻게 됩니까? 네, 직계 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신데 혹은 조부모님이신데 몸이 불편하신 약간 특수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나이 요건은 불문합니다.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고 이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거 외에 또 요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까? 네, 그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별거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거주를 하고 있지만 뭐 꾸준하게 생활비를 보내드린다거나 그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합리적으로 이건 부양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별거를 하더라도 요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한 부모님 밑에 여러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정말 다 같이 나눠서 부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직전 연도에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자, 그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2024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그런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일타 강사. 네.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직계 비속에 대한 공제 어떻게 됩니까?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소득 요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간 소득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요거일 것 같고 나이 요건 어떻게 됩니까? 네,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비속의 경우에는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묘하게 심플하네요. 끝입니까? 자녀 세액 공제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자, 자녀 세액 공제는 이제 자녀가 기본 공제 대상자에 일단 해당이 돼야 됩니다. 해당이 되는 그 자녀가 8세 이상이면 자녀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살이다. 이러면은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 직계 비속에 대한 기본 공제는 되는데 자녀 세액 공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결국 8세 이상이라는 거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 이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하고 자녀 세액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따끈따끈한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아, 바뀌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요즘 저출산 요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확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출산 입양 공제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출생했거나 혹은 입양 신고한 그런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첫째인 경우에는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여기까지 본 겁니까? 예, 여기까지 마무리되고요. 형제 자매는 이 위에 카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겁니다. 추가 공제 더 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 보면 추가 공제는 이제 경로 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이렇게 총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애인 공제 어떤 내용입니까?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그런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명당 200만 원을 추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이 장애인에 대한 이제 공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꼭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입니다. 평상시에 뭐 지병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요하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취약이나 취업이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진단서 같은 게 필요할까요? 자, 바로 장애인 증명서라는 이제 법률적 서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만 장애인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장애인 증명서 한번 이렇게 받았으면 계속 그냥 그거를 내면 forever 되는 겁니까? 자, 여기 그 장애 예상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구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으면 계속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비영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상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만료 시점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다시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타 강사 세한남 이도원 조사관과 함께 이렇게 연말정산 2교시 인적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수업 끝나지 않았습니다.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 10분간 휴식